안녕하십니까? 식사들 하셨어요? 네. 11월, 12월이 행사의 달이고 굉장히 바쁘시죠? 바쁜 가운데 저희 따로공동체지원센터가 6차 열린 포럼으로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복공동체의 시작도 또 함께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31개 시군으로 다 찾아가서 저희가 따복공동체가 지난 2015년도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어떤 활동들을 함께 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쁘신 거예요. 31개 시군이.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고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31개 시군에 여러분들 찾아가서 따복공동체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더 큰 열린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6차 열린 포럼은 따복공동체 성과라고 하는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지역에서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따복공동체의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를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같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근서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근서 의원입니다. 출산 저반한가요? 아닙니다. 몇 분이신가요? 네, 우리 여기 최경가 국장님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두 분이면 조금 길게 해도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말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따뜻하십니까? 복되십니까? 네, 마치 그 기독교 부흥 집회에 나선 목사님 말씀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치인 중에 한 분도 국민들께 가끔 그런 질문을 던졌죠. 요즘 살만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전 따복공동체, 따복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정겨운 이미지가 떠올라서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따복 공동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 분석, 평가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지만은 벌써 경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복 공동체 사업을 넘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따복 기숙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대학생들, 청년들 공유 기숙사 이름을 따복 기숙사라고 명명을 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또 따복 하우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도의 법정 물량만 의무적으로 채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복 공동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집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복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또 확인 안 했지만 아마 언젠가 또 따복 택시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그룹화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처음 깃발을 내걸었던 따복 공동체 사업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호평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도 똑같은 이름을 차용하고 같이 널리 공유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공유되는 것만 하더라도 따복 공동체 사업의 근본 목적이 일종의 공유 시장 경제,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하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벌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함께 하신 여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복 가족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주도해 주신 우리 집행부의 이제 국장님 비롯해서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장님 비롯한 앞에 일꾼들 정말 고생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발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토론할 계획가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따복 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경기도 또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새싹이 지금 커 나가고 있다. 이것을 공유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시장 경제국에 우리 직원들이 오셨는데요. 한 번 앉으면 일어나기 어려우시죠? 우리 국장님 모시는 동안에 누가 어디에 우리 직원들이 오셨는지 고대표 팀장님부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공유시장 경제국의 우리 직원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우리 국장님 네, 인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아까 이제 소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좀 이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근석 연정위원장님 그리고 이문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마을 한의조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저희 따복 공동체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시군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간 지원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따복이 벌써 이제 3년 차로 좀 접어드는데 벌써 상당히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렇게 힘을 한 곳으로 모아주셔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공유시장 경제 비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전체적인 비전인데 그 중에 따복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따복 2.0이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따복과 관련돼서 활동들의 좀 중심이 됐다면 앞으로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지역에서 더 이렇게 뿌리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따복 2.0이라는 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 오늘 성과와 토론이나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거 잘 받아서 앞으로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따복 공동체 한 3년 이렇게 같이 해오고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말랑말랑한 자루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뾰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둥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 안에 어떤 자루를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따복 공동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사실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경제 분야가 하나가 돼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중심에서 마을과 사회적 경제 법인을 이루시고 공동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광석 대표님 모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던 마을과 사회적 경제 공동대표 정광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전에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요 영상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조한나 대표님도 나오시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따복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신 조한나 대표님이 좀 인사 말씀을 드리셔야 되는데 요즘 공부를 굉장히 한참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참여를 못하셨고요. 또 우리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고 계신 또 이강원 대표님 또 오늘 또 선약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대표 중에 좀 막내라서 오늘 좀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페북을 보다 보니까 저희 강두구 부지사님이 페북에 고고춤을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오지 못하셔서 되게 아쉽고요. 저희 양근석 의원님하고는 그 기억이 나요. 되게 짧았지만 작년에 안산에서 저희 따복 청년 사업하면서 청년의 공간과 활동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기억 때문에 아까 이제 오셨을 때도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따복공동체위원회를 맡아주신 뭐 윤문중 선생님, 그리고 항상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나지만 친근한 느낌이 드는 우리 한희주 회장님, 이런 분들 다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 오면서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가볍게 요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마이크를 넘겨드릴까 합니다. 아침에 이제 조찬 강연을 하나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제가 집에 안양이거든요. 안양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백운호수 뒤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단풍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멋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차에 이 라디오를 켰더니 박정훈의 먼 훗날에가 이렇게 딱 노래가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서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더 오크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나무 이 시가 인간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따복 공동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지금 어느 즈음에 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즈음에 지금 와 있다고 보세요? 봄, 초봄. 저는 이제 봄을 지나서 막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테니슨이 결국 얘기했던 건 뭐냐면 모든 힘을 내려놓고 봄에 새싹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자라게 하고 가을에 떨어지면서 겨울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았을 때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그 적나라 힘, 우리 따복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나 주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이제 더 이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으로 좀 달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지역에 가시면 다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고 또 가면 강연이든 장원이든 다 이게 비료까지 받으시면서 다니실 분들인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 그러니까 따복 공동체가 2.0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으로 가면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전해주시면 저희 법인하고 센터하고 또 공유경제국 함께 노력해가지고 좋은 정책들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최병박 국장님하고 공유경제국에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사 공동대표님과 함께 멀리 양주에서 우리 이종수 이사님 같이 함께 이사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집 한 장을 좀 이렇게 펼치시면 오늘 일정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기조발제 및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따복 공동체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나, 사실 공동체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랑말랑한 자루 안에 뭐가 들었나를 다 꺼내서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결국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의식이고 행동의 영역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꺼내서 같이 공유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온 이런 성과들을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따복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는 지역으로부터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남기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로 기조 발제와 주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우리의 파트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주민을 대표해서 어떤 한 분의 사례를 듣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마을 주민제한 공모 사업과 마을 계획을 통해서 마을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안양의 정후교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사례를 같이 들어볼 예정이고요. 아까 인사 말씀 주셨지만 좋은 정치를 위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과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에 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양근석 의원님께서 간단히 토론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 진행은 따보기원회 위원장님 맡고 계시는 유원종 위원장님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따보공동지원센터가 2015년 6월 1일에 개소를 해서 47%의 31개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센터와 통합형의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31개 시군의 한 47% 정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포천과 지금 있는 화성이 저희 그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와 같은 통합지원센터의 모습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경기도와 지역은 사실 활동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훨씬 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을이 바로 서고 주민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그래서 연정부지사님이 늘 하고 계시는 지방 분권 정치에 일정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엄청 열심히 힘들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원센터 얘기를 같이 들어볼 예정이고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잘한다는 수도 있어서 밖에 있는 지원센터들이 볼 때에는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희를 좀 봐달라는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대구하고 서울에서 지원센터 일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 또 토론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연구자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복공동지원센터 내지는 따복공동체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최종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혹시 그런 주문을 줬을 수도 있는데 여기 박창규 우리 위원장이 웃으시는 이유는 주문을 그렇게 받지 않으신 것.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올해로 1기라고 하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내년을 2기를 시작으로 훨씬 더 지역으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따복공동체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지, 어떤 건 버리고 갈지, 무엇을 더 키워갈지 그거는 저희의 판단이 아니라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따복공동지원센터 권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14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경기원군의 이민규 원장님이 이렇게 좀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에서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웬 새누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보고서 이런 지사님의 정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모델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을 현장을 돌아다니니 마을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그 3토와 1토가 분리되면서 공동체가 깨지고 지금 현재는 고용없는 성장이 있고 그리고 소통이 단절되고 이러니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도민들 삶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나는 이명규 원장님 말씀으로 듣고 싶지 않고 지사님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고
지사님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따복 공동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행정은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복 공동체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가치 회복, 그리고 공동체 경제를 구현하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따복 공동체가 걸어온 길은 짧다면 짧겠지만 저희는 2014년 6월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 경기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곳을 현장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산 마을도 갔다 오고, 굴의 자연드림 파크도 갔다 오고, 서울의 중간지원 조직도 갔다 오고, 수원의 대추동이 마을도 갔다 오고, 다양한 마을들을 갔다 오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복지,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토탈돼 있는데 우리는 각계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그 주민들의 삶이 곧 전체 삶의 모든 행정의 포괄이 다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따복 공동체 탐방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저희 최준기 박사님들 같이 다니셨는데 이제 각 곳을 다니면서 어떤 모델로 경기도의 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약 20군데가 넘는 현장 탐방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얻어낸 답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나 마을 만들기가 있지만 어떤 곳은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어떤 곳들은 마을 잔치나 마을 모임을 좀 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곳은 노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이 즐겁게 노년을 맞으면서 또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탐방을 다니면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1개 시군 토론회를 다니면서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 마을로 가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31개 시군을 같이 다니면서 시군의 주민 주체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달에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서 저희가 6월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소됐고 2016년 4월에 따복공동체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킨텍스에서 따복 한마당 천사토론회에서 저희는 주체, 참여, 지속가능성, 소통이라는 4개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따복 공동체의 내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복 공동체는 크게 2가지 추진 원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은 각각 따로 있지 않은데 전달되는 과정에 인프라들이 각각 따로 있으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숙제가 저희들한테 있었고 탐방단을 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탐방단이 진행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연계 지원되고 행정과 마을 공동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로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 통합된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이든 정부 부처든 시군이든 각각 마을에 전달되는 통로가 다 달랐기 때문에 어느 곳은 중복, 어느 곳은 소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행정 거버넌스 통해서 마을에 주민에게 전달되는 부분들을 걸러서 정리돼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중복도 피하고 소외된 곳들에 대한 내용도 찾아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겠다. 서울 마을종합지원센터에 갔을 때 그 센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은 교육, 행정, 교육, 문화, 복지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행정은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마을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좀 복합 형태로 들어가면서 마을별로 이렇게 체계 있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따복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2016년 4월에 위와 같은 그 따복공동체의 기본계획 목표 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2016년 4월 최종 보고회 때 나왔던 자료 중에 비전 부분들하고 정책 부분들을 정리한 건데요. 2040년까지 호혜적 공동체를 기반한 호혜적 공동체 구축을 저희가 미션으로 선정하고 미션과 비전 그리고 40년까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2020년도까지의 정책 목표는 5개의 과제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나가자라는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각 실장님들이 진행할 그 사업계획 2018년도 사업계획은 이 정책 목표에 맞게끔 수립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복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나?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합 마을은 통합적인데 지원 체계는 각계가 돼서 어렵다라는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2014년 11월부터 마을과 사회적 경제 현장에 계신 주민주체나 아니면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16차례 논의를 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좋겠는가라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6차례 진행하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공무원도 참여하시고 민간인도 참여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또 꽤 깊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2015년 6월달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이러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행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법인인 마을과 사회적 경제는 어떤 꼴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사회적 경제는 아까 그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모델을 담기에는 기존의 틀보다는 새로운 틀, 이것을 준비한 분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현장 의견과 탐방 그리고 토론회에서 고민된 과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마을 공동체 주체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같이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광역 단체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는 경기 마을 네트워크, 마을 미디어 그리고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마을 센터 연합, 농골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각 부문협의회 분들이 참여하시고 경기도 지원기관에서 있는 조직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이 도시재생, 복지, 마을,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광역 단위, 31개 시군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가 사업으로 구현하고 있는 정책 내역이나 사람들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넘기겠는데요. 저희의 주요 역할은 31개 시군의 따복공동체 정책 촉진 및 현장 중심의 현안 대응하고 R&D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쭉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역화를 위한 관계망 및 활성화 기반 구축이 지난 1기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현황인데 현장가 빠졌습니다. 센터는 지난 3년간 2015년에 약 4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요. 양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약 100억 정도의 사업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대 조금 몇 명 늘긴 했는데요. 많은 양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복공동체는 주로 6개 기본 사업하고 그리고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17년도까지 별도로 진행된 사회적 경제 예산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예산이 33억, 그 다음에 융복합 예산이 5천만 원, 경기급 협동조합 지원사업 6천만 원의 어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민간탕 예산 저희 따복공동체 기본 예산으로 편성돼서 6개의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발굴, 육성, 도약이라는 단계별로 그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총 그 5개 분야의 16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이따 각 실에서 실장님들이 세부 내용을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사업도 5개 분야로 나눠서 총 16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회적 경제 예산이 민간 경상 보조를 별도로 와서 별도의 틀로 운영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민간 위탁 예산으로 편성이 같이 된다고 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그래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 현황은 자료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좀 많아서요. 제가 2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자료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진행하는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진행한 실적입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에는 주민제한 공모 사업에 약 1047개 모임을 지원해 왔습니다. 보시면 공동체 활동 지원과 공간 조성, 공간 활동 지원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계획 수립도 44개의 마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했고요. 교육 운영은 인재 양성은 약 6,900명 가량을 교육을 하고 인재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은 설립 및 경영 지원을 약 342개사, 저희 경기도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이 총 450개 정도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내용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 420개, 그리고 팔로 지원 사업을 450개사 정도를 지난 3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는 사람 사업이고 관계 사업이라는 중심에서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군 따복 공동체 네트워크를 약 2,900여 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과의 관계, 21개 시군과 작년에 올해 1,830명과의 그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고요. 광역 시군 부문 협의체 구축을 총 42회에 걸쳐서 지역 사회를 강화시키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회적 경제 현황 지도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료로 보시면 지금 지도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떻게 지금 편성이 구축이 되어 있나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군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시군에서는 시군 근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군 지원센터들을 설립하는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 지원센터는 총 25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통합지원센터 빼고 13개, 그리고 마을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빼고는 6개죠. 그리고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5개소가 있어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 화성, 그리고 평택 이런 곳들이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지금 역할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간 시군센터는 약 17개, 25개로 약 47% 증가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미설립된 시군이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주 지원센터가 설립을 했고요. 계속 지금 지원돼서 시군에서 근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시군센터 전체를 돌면서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연 광역센터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시군과 어떻게 협력하고 시군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게 광역센터의 역할입니까? 라는 이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광역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책과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과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융복합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에서 역시 행정 절차가 좀 많다. 근데 이건 중간 지원조직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하고 협의하고 또 센터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간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 활동 지원, 그리고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복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를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 양성인데요. 대부분이
시군의 인력이 양성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시군센터도 만들고 공동체도 이끌어 가야 되고 사회적 경제 간의 네트워크도 해야 되는데 시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광역의 몫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시군센터가 아닌 좀 더 성장 단계별로 예를 들어 고도화라거나 업종 전문화라거나 각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광역 단계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군센터들이 처지나 위치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한 명 있는 조직과 6명 있는 조직, 뭐 나라별로 천차별로 달라서 저희들이 좀 더 이 그 시군센터에 계신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위상도 확보하고 처우 개선도 하는 부분들을 광역중간 조직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시군을 좀 더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그 광역중간 조직으로서 역할로 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년을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따복 공동체 성과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만큼 지금 제가 그 20분 동안 설명한 거를 저희 따복 공동체 성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따복 공동체 성과가 뭐냐? 네가 3년 동안 따복 공동체 지원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따복 공동체 지원 센터를 처음 오픈했을 땐 저는 센터장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센터장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마을 만들기 영역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셨던 분이고 저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마을 따복 공동체 성과가 뭐냐? 아까 처음 그 전임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따복 공동체 통합 지원을 하면서 각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이제 그 같이 만나서 지역을 같이 고민하고 내 영역뿐만 아니라 내 마을, 내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교류가 생겼다는 게 그리고 그들과 알게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시작점이 됐다라는 게 지난 3년간 따복 공동체 성과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연결풀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지역과 마을의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그 따복 공동체 성과의 그 기저발제 그 3년 성과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